자, 지난주 레버리지 ETF가 급락하면서 20대에서 30대 파산 계좌가 6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6일 날 한국금융당국에서 긴급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개별 주식 레버리지 ETF 신규 상장을 중단한다고 하고, 이거는 신규 상장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레버리지 ETF는 그대로 유지하되, 만약에 변동성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말 사이에 딥시크가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미 아날리시스라는 유명한 분석 계정에서는 힘이 K3의 요구 사항이 더 많은 NVIDIA GPU, HBM, DRAM, 그리고 네트워킹에 더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참고로 이 키미 K3는 AI 모델로서 중국이 최근에 문샷 AI 프로젝트에서 내놓은 모델입니다. 그래서 키미 K3가 엔비디아에게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네트워크 토큰을 사용하게 된다고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가상현실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엔트로픽의 Fable 5, 가장 최근 AI 모델이랑 키미 K3랑 비교를 했었을 때 키미 K3가 가격을 더 낮고 더 정교하게 만들었다라고 발표가 나기도 했었고요. 키미 K3는 16달러 토큰 사용을 했는데 Fable 5, 엔트로픽은 38달러, 거의 2배가 넘는 가격을 썼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주말에 있었던 뉴스들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 와일드베리의 큰 물류센터를 드론으로 타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기가 나는 모습이 포착되었고요. 연기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이런 먹구름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러시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 관련해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이란에 의하면 미국이 이란 남부 시리크주 베나미 지역의 전략 급수 시설을 두 곳 공격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최근 이란의 수자원 기반 시설을 공격한 네 번째 사례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이란이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보복 공습을 하겠다라고 공포를 했습니다. 이란 국영 방송 뉴스에서는 이란군이 일요일 새벽 드론 공격으로 쿠웨이트에 있는 기지 그리고 공군 기지 등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일주일간 이란과 미국이 양측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전쟁을 더 키워가고 있고 협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합니다. 이란 통신이 입수한 이 사진은 이란 남부 루단 그리고 반다스 아바스를 연결하는 도로가 이렇게 심각하게 손상된 다리의 모습이 찍혔고요. 최근에 들어서 유가 가격도 따라서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유가가 110달러에서 70달러 밑으로 69, 68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82달러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오라클의 숏 포지션을 반 줄였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반도체들이 크게 하락해서 마이너스 4%, 5%에서 시작을 했지만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거의 양전을 해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눌리면서 하락을 해서 끝났었고, 심지어 SK하이닉스도 8% 가까이 올랐었죠. 그래서 166달러까지 갔다가 장마감 직전에 흘러내리면서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는 월요일에 국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코스피 하락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금요일에 EWY 국장 선물 시장이 약하게 마이너스에서 끝난 걸로 봐서는 코스피가 마이너스 4%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코스피 현재 추세는요. SK하이닉스는 180만 원이고 상단을 찍고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단 찍고 떨어지고 상단 찍고 하단까지 상단 하단 상단 하단 상단, 만약에 하단까지 간다면 150만 원까지 가게 되겠죠.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얘기 드리고 있는 게 168만 원에서 매수하면 좋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만약에 월요일 장이 약하게 시작해서 168만 원 근처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만약에 약세로 간다면 상단 찍고 하단까지 가는 추세가 유지된다면 150만 원까지도 갈 수 있겠죠. 168만 원 뚫리면 더 이상 추매하지 말고 그 밑인 110만 원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는 150만 원 밑으로 떨어져도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50만 원대, 160만 원대에서 여전히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상방 추세가 있죠. 이 SK하이닉스 오렌지색 선이 이 장기 상방 추세인데, 여기 보시면 2025년 5월부터, 작년 5월부터 이 상방 추세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 상단 찍고, 상단 찍고, 상단 돌파하고, 상단 지켜줄 거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68만 원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이 장기 상방 추세도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좀 약세로 간다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도 22만 원 지지선 유지하고 있고, 장기 상방 추세 이 오렌지색 선 보이죠? 여기를 지금 딱 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 지금 가격을 못 지켜주면 이제 장기 상방 추세도 뚫리고 하방 추세가 하방 추세 안으로 돌입을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적정 가격 텔레그램에서도 계속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22만 원입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지금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추세를 본 것처럼 상단 찍고 떨어지고 상단, 하단,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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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지금 하단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6,400 코스피가 꽤 중요한 자리라고 볼 수 있고요. 웬만하면 6,400 코스피 지수는 지켜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지난주 SOX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고점에서 20%까지 떨어지면서 하락장 안으로 공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크게 반등이 나왔었죠. SOXX 기준으로 거의 5% 가까이 올랐다가 끝에 약간 눌렸는데 그만큼 크게 떨어지면 크게 반등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2주 전부터 마이크론 적정 가격이 850이라고 말씀드렸고 850에서 매수하셨으면 85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손절하고 750까지 떨어졌을 때 다시 담으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실제로 마이크론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 지난주 목요일에 잠깐이지만 823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850 뚫리면 손절하라고 말씀드린 그 가격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왔고요. 이렇게 무지성 매수 가격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매도 가격, 손절 가격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특정 가격 올 때 매매 알람 드리면서 방금 샌디스크 1250 그리고 마이크론 750 언급해드렸지만 오늘 단기적으로 샌디스크와 마이크론을 매수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나스닥이랑 속스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오르면 개별 종목도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했어도 지금 다시 들어가도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침장 시작하기 전에 마이크론이 800 근처까지 가고 있을 때 매수해도 괜찮다고 말씀드리면서 주가가 10% 가까이 반등을 했었죠. 무지성 매수만 외치는 게 아니라 언제 익절하면 괜찮은지, 어디가 매물대, 매수세가 많이 몰려서 매물대가 형성되는지도 설명해 드립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 950에서 1050까지 오면 슬슬 익절하거나 나머지 50% 물타기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이크론이 급등할 때 이렇게 상단을 찍고 여기서 1100과 1050 근처에서 익절 구간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장의 분위기를 빠르게 정확하게 바로 파악하실 수 있게 도움 드리고 있고, 이제 본인의 감에 의존하는 것보다 제가 4년 가까이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개별 종목들 다뤄드리고 섹터 분석을 하면서 쌓아온 이 제 감과 분석에 의해서 참고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텔레그램 어떻게 들어오시는지 방법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7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기관 투자자 설문조사가 나왔는데 이 설문조사가 뭐냐면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 200명
설문조사를 해서 현재의 포지셔닝을 보여주는 자료인데 주제가 이제 AI 버블 월가 1위 공포가 되었다가 주제입니다. 7월 달에 보면 큰 손들은 헬스케어 그리고 유로존 주식을 가장 많이 담았고 전체적으로 주식 비중을 늘렸어요. 그래서 주식에 투자를 더 하긴 하지만 기술주들 쪽에서 이제 점점 헬스케어와 산업재, 선진국으로 순환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쏠린 이 AR 쪽보다는 헬스케어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게 또 확인이 됐고 실제로 1개월로 봤을 때 반도체 쪽으로는 내려오고 있지만 이 헬스케어 쪽으로는 굉장히 초록초록합니다. 일라일릴리, 머크, 존슨앤존슨, 보험회사들인 UNH, CVS, 휴마나도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금 흐름을 이제 점점 AR 쪽에서 BAR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하지만 시장 전체 비중은 계속해서 늘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은 오르면서 AR 쪽에서 BAR 쪽으로 자금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가 있는데 수요일에 테슬라, 구글, 서비스나우, IBM, 텍사스 인슈먼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목요일에는 인텔, 데커스, 보이드, 뉴먼트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들 테슬라, 구글 그리고 반도체 쪽인 텍사스 인슈먼스랑 IBM, 인텔 등 실적을 이제 보면서 계속 이 AI들이 상승을 유지할 수 있을지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자, 텔레그램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이번 주말에 또 새로운 소식 있으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